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퀴 내리고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아야죠. 우린 그걸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제가 안 망가지면서 물가만 잡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라는 비행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활주로가 코앞인데 착륙을 안 해요. 오히려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서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착륙을 안 한다, 즉 노랜딩입니다. 부장님, 비행기가 다시 뜨면 좋은 거 아닙니까? 경제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천만에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비행기는 계속 날고 싶은데 연료통에 불이 붙은 겁니다. 경제는 뜨거워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물가라는 불길이 잡히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노랜딩의 실체입니다. 이 상황이 왜 우리한테 재앙이냐고요? 불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방차 불러야죠. 그 소방차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불 안 꺼지네. 금리 더 올려야겠는데 라는 말이 나올 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금리 인하라는 파랑새는 날아갔습니다. 아니,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배신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판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좀 돌려봅시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지금 상황 1970년대랑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 번즈라는 양반이었는데 이분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1974년에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금리를 내려버려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깐 숨통 트이나 싶더니 인플레이션이란 놈이 나 안 죽었어 부활해서 %까지 폭등해버립니다. 결국 그 뒤에 온 폴 볼커라는 형님이 금리를 %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을 하고 나서야 이 난리가 끝났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 파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번즈가 돼서 역사의 오명을 남길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쩔쩔매는 겁니다. 여기서 개념 하나만 잡고 갑시다. 스티키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끈적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껌 씹다가 머리카락에 붙어보셨죠? 떼어내려고 하면 머리카락까지 다 뽑히잖아요. 지금 물가가 딱 그 껌입니다. 기름값이나 채소값은 날씨 좋으면 떨어져요. 근데 한번 오른 미용실 커트 비용, 짜장면 가격, 월세, 이거 다시 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내려갑니다. 서비스 요금이랑 주거비가 이렇게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 밥을 반 공기로 줄였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왜냐? 우리 몸이 밥이 안 들어오네? 에너지를 아껴야겠다 하면서 기초대사량을 확 낮춰버린 겁니다. 즉, 이제 밥을 굶어도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된 거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중립금리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예전엔 금리 쓰면 경제가 적당했었는데 이제는 금리 되어도 경제가 별로 안 힘든데? 하고 버티는 체질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아픈 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뉴스 앵무새들이 떠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말, 그 껍데기를 벗겨봅시다. 도대체 저 나라는 뭘 먹었길래 금리가 %가 넘는데도 좀비처럼 쓰러지지 않고 펄펄 날아다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박탈감,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뚫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리가 이 정도면 기업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고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아야 정상입니다. 교과서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 보세요. 뉴욕 맨해튼 5번가 명품 매장 앞에 줄이 끝이 안 보입니다. 왜냐? 부의 효과 때문입니다.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본인이 부자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금리? 그까짓 거 5% 내면 되지. 내 엔비디아 주식이 올해만 30% 올랐는데 이게 미국 소비자의 마인드입니다. 거기다 임금 상승률이 0%입니다. 물가보다 월급이 더 빠르게 오르니 스타벅스 커피값이 $7, 우리 돈 10,000원이 넘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 먹는 겁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점심시간 풍경은 처참합니다. 제 후배 녀석이 여의도 증권계에 다니는데 연봉 꽤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요즘 구내 식당도 비싸다고 편의점 도시락 먹습니다. 왜냐? 부장님, 월급은 3 올랐는데 대출 이자가 2배가 됐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갱신 문자 받고 손이 떨려서 밥이 안 넘어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40090 가장들의 현주소입니다. 미국은 파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파티 비용을 청구서로 받고 있는 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미국 물가는 안 잡히는가?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뉴스에 속습니다. 범인은 바로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와
그 뒤를 이은 권력자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재정 지배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헬스장에 갔습니다. 트레이너 연준가 살 뺀다고 런닝머신 속도를 시속 10km로 올렸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죽어라 뛰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 정부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지 하면서 초코바랑 피자를 입에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살이 빠지겠습니까? 런닝머신 위에서 피자 먹는 돼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딱 이 꼴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재무부는 전쟁 지원한다고 돈 풀지,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보조금 뿌리지, 학자금 대출 탕감해주지, 이러니 시중에 돈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작년 미국 재정 적자가 7%였습니다. 이건 전쟁 중인 나라에서나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금리를 센트로 올려도 정부가 뒷구멍으로 돈을 센트씩 뿌려대니 긴축이 안 먹히는 겁니다. 이걸 노랜딩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브레이크 고장난 과속 트럭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6년 1월에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했습니까? 1월 소비자 물가가 3.5 나왔기 때문입니다. 2%라는 숫자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름값, 식료 뺐습니다. 근데도 센트입니다. 범위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작년 대비 20% 올랐습니다. 병원 진료비, 집세, 외식비 이런 건 한번 오르면 절대 네버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점잖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한번 올리면 배째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가 시대? 그건 10년대의 추억입니다. 중국이 싼 물건 만들어주고 러시아가 싼 가스 대주던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이랑 싸우느라 물건 비싸게 주고 사고 친환경 한다고 에너지 비용 더 냅니다. 즉 경제의 기초 천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엔 0.5도가 정상이었는데 이제는 38 정상천인 고열의 시대,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항복한 겁니다. 금리 내려서 물가 잡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냥 고금리 유지하면서 버티자. 이게 바로 지난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 진짜 속뜻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코스피가 박살이 난 거고요. 이 거대한 사기극에 우리 개미들만 내년엔 내리겠지 하며 희망 고문 당했던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우리 동네 동북아시아를 봅시다. 미국의 노랜딩이라는 나비 효과가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여기서는 쓰나미가 됐습니다. 지금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판의 설계자들부터 봅시다. 월계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무서운 형님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면 국채를 다 팔아치워서 금리를 폭등시키는 시장의 감시자들입니다. 이 형님들이 지금 전 세계 자금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야, 미국 국채 10년물 사면 이자를 센트나 주는데 굳이 위험한 한국 주식, 중국 채권을 왜 사? 이 논리 한 방에 신흥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결국 승자는 누굽니까? 달러를 쥐인 자,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를 산 자. 이들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자산이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금리 복수입니다. 옆집 일본을 볼까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갔네. 어쩌네 하니까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 160엔 뚫리기 직전입니다. 일본 서민들은 마트에 가서 수입 소고기를 집었다가 도로 내려놓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에너지, 식량, 원자재, 일본은 전부 수입해서 씁니다. 엔화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뜁니다. 기업은 수출해서 떼돈을 벌지만 그 돈이 낙수 효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전형적인 양극화에 늪에 빠졌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부동산 거품 터진 뒤로 내수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안 팔려? 그럼 밖으로 밀어내. 알리, 테무 같은 플랫폼 보십시오. 옷 한 벌에 5,000원, 무선 이어폰이 3,00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실업과 불황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덤핑 공세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우리 대한민국, 제가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가장 약한 골입니다.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 신세도 아닙니다. 그냥 앞찾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술력은 일본이 엔저 등에 업고 가격 후려치면서 들어옵니다. 밑에서는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저가 물량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한국의 주력인 석유화학, 철강, 기계산업 이미 중국산에 시장 다 뺏겼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내부의 폭탄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왜 금리를 못 올리는 줄 아십니까? 미국 따라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1900조 원이 터집니다. 1900조 원.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한테 현찰로 4천만 원씩 쥐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요. 그 돈을 전부 빚진 겁니다. 여기서 금리만 더 올려도 영끌에서 집 산 2030 유무 자영업자들 줄도산합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이 쓰나미처럼 쏟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면 지금 환율 1,460원이죠. 이것 1,500원, 1,600원 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폭등하고 기름값 1,000원 넘어가고 라면값, 빵값 다 오릅니다. 금리를 올리면 집주인이 죽고 금리를 내리면 서민이 죽는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처한 불가능한 위일체의 저주입니다. 결국 패자는 누구냐? 월급 빼고 다 오른 물가 신음하는 성실한 직장인, 금리 인하만 믿고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한 영끌 쪽,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 부담을 못 이겨 폐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반면에 승자는 명확합니다. 빚 없이 현금을 쥐고 고금리 예금이나 달러 자산에 묻어둔 현금 부자,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국내 투자는 안 하고 유보금만 쌓아두는 수출 대기업. 이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노랜딩 시대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살아남거나 잡아먹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민낯입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나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난 15년,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졌던 그 저금리 시대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상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금리 4억 5%가 당연한 시대, 돈값이 아주 비싼 시대.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뉴노멀이 아니라 올드 노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째, 빅테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출받아서 뭐 사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은 자산 가격 상승분보다 여러분이 내야 할 이자가 더 빠르게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고정금리 전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빚의 총량을 줄이세요. 이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지금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투자는 확실한 놈한테만 하십시오. 채권, 망이 긴 거 사지 마세요. 금리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짧게 끊어가는 단기채가 답입니다. 주식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 적자인데 미래가 밝다는 기업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 같은 고금리에도 당장 현금을 꼬박꼬박 벌어들이는 퀄리티 있는 기업, 그리고 이 미친 전력 수요를 감당할 AI 인프라 관련 기업, 딱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자산이 얼마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가 10억인데 그거 안 팔리면 그냥 세금 내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중요한 건 당장 내 통장에 매달 꽂히는 현금입니다. 시장은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연준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피벗은 배신했습니다. 착륙은 없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 현금 꽉 쥐십시오. 이 난기류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자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뼈 때리는 남자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